결혼 2달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그날은 싸움도 고성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식당 안엔 은은한 국악이 흐르고 있었죠. 누가 봐도 화목한 두 집안의 만남. 하지만 그날 저는 제 결혼이 끝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 35살입니다. 직장 8년 차, 독립생활 6년째, 연애 3년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고 결혼식장도 잡았고 청첩장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딱 2달 앞둔 시점에서 모든 걸 취소했습니다. 이유요? 상견례에서 단 한 문장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 가르쳐서 분가시키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엔 4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저, 서윤입니다. 35살 마케팅팀 과장. 대학 졸업하고 곧장 취업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29살에 원룸 전세로 독립했고 32살엔 부모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죠. 결혼은 제게 같이 살아가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2번째 민수, 37살 IT 기업 팀장. 대학 졸업 후 줄곧 자취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명절에도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정도로 부모님과 거리를 둔 편이었고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3번째, 제 어머니. 62살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는 이미 사회에서 다 배웠어. 시집가서 배울 건 없다. 그리고 4번째, 민수의 어머니. 65살. 이분은 현재 9순이 넘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민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입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며느리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죠. 이 4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을 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사실 신호는 있었습니다. 상견례 한 달 전쯤 민수가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서윤아, 혹시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만? 1년이면 짧은 건가? 아니면 그게 시작일까?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혼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원래 부모님이랑 계속 살았으면 몰라도 오랫동안 자취하다가 갑자기 합가하는 건 우리 모두한테 불편할 것 같아. 저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마련된 작은 아파트 2년 전세 계약도 이제 막 끝나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새 가구, 새 출발, 둘만의 공간. 서윤은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신혼을 먼저 시작하고 싶어. 그게 우리한테 더 맞는 것 같아.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라는 걸. 그건 그냥 회피였다는 걸. 그는 제게 그래라고 했지만 어머니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헤어숍 예약을 했고 어머니는 한복집에서 빌려온 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차 시동을 미리 걸어두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셨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식당은 서울 한복판의 한정식집.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죠. 민수 어머니가 직접 예약하신 곳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 하지만 그날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와 저는 테이블 양 끝에 나란히 앉았고요.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답례로 아닙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셨고 건배도 했습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오고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 지었고 저도 안심했습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어. 하지만 식사가 절반쯤 끝났을 때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요즘은 다들 결혼하자마자 분가하더라만 우리 때는 어른들과 함께 살다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순서였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살짝 굳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새아기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아기 아파트는 그건 제가 준비한 신혼집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혼집?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민수 어머니는 1년만이라도 같이 살면서 어른들 속에서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은 은은한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독립적인 분이셨죠. 저를 키우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시집가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우리 딸은 이미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신혼집에 제가 찾아가서 더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은 가르침을 받으러 시집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약간 목소리를 높이시며 그건 경우가 아니죠. 경우가 아니다. 그 말이 테이블을 가로질렀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저도 90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며느리도 보고 배우며 살아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학가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이건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저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 끝낸 한 문장. 민수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가 잘 가르쳐서 분가시키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였지만 제겐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윤 어머니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꾸 우리 딸을 가르치려 하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시 서윤 어머니는 부족해 보인다면 이 결혼 잠시 미뤄도 됩니다.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가르쳐야 할 게 있다면 부모인 내가 더 가르쳐서 시집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서윤 어머니가 천천히 또박또박 시어머니도 아닌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라는데 어느 부모가 딸을 보내겠습니까?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등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기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제 아버지가 황급히 따라 나가셨고 저도 일어섰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고 아버지는 핸들만 잡고 계셨고 저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통화 좀 하자. 제발.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밤 11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민수는 지친 목소리로 서윤아,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난 처음부터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 없었어. 진짜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긴 침묵이 흐른 한참 뒤 어머니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가 희생하길 기대하는 사람이다. 서윤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오빠, 나 좀 생각할 시간 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민수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읽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랑 다시 얘기해봤어. 우리 둘이서 살겠다고 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우리 결혼 그냥 진행하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았거든요. 문제는 학가가 아니었다는 걸. 문제는 이 사람이 갈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였습니다. 그는 상견례에서 침묵했습니다. 제가 곤란해하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상처받는 동안에도 그는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니 화나게 하긴 싫었어. 일주일째 되던 저녁, 어머니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유나,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어머니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은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그 집 아들 참 조용하더라. 내가 힘들 때도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지하게 유나, 결혼은 둘이 하는 거야. 근데 둘 중 한 명이 계속 피하기만 하면 그건 한 명이 하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을 끊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엄마, 저 파혼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온기가 제겐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간절하게 서윤아, 다시 한 번만. 차분하게 끊으며 서윤은 오빠,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내가 어머니랑 다 얘기했잖아. 우리 둘이서 살기로 했다고.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합가가 아니었어, 오빠. 민수가 당황하며 그럼 뭔데? 서윤은 단호하게 오빠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그게 문제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잖아. 근데 오빠는 날 지켜주지 않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결혼식장 취소, 예물 반환, 청첩장 회수. 위약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객들에게 연락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진짜? 같은 질문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울음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문 하나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고 주말엔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십니다. 민수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결국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도?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저는 평생 참고 사는 며느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평생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남편이 됐겠죠. 그건 결혼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견례는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혼 이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날 드러난 가치관은 결혼 후에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는 환상입니다. 상견례에서 보인 태도가 곧 결혼 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 번째, 내 파트너는 갈등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가? 두 번째, 우리 결혼은 둘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이 희생하는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있는가?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멈추세요. 어쩌면 저는 결혼에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불행을 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